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페트롤전북 4월 10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과의 대담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당선인을 만납니다. 이번 총선에서 3선 등정에 성공하며 중진 반열에 올랐죠. 얼마 전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임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 전주와 전북의 발전 더욱더 기대를 해보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페트롤전북 특집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당선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윤덕 의원입니다. 예,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전주갑 유권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번 전주시 갑에서 당선된 김윤덕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모아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국민의 기대가 아주 크다고 그 무거움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전주시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중진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당의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사무총장까지 맡으셔서 그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소감부터 좀 듣겠습니다. 사무총장 소감 어떠신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때이고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여된 그런 과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예산 또 조직 문제 등을 포함해서 그걸 중요하게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정말 차질 없이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당의 사무총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의 인사라든가 예산, 조직 뭐 이런 걸 총괄하는 자리고요. 예. 최고위원회를 비롯해가지고 당이 주관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그런 회의에 거의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뉴스를 시청하시면서 이재명 대표 항상 그 테이블에 김윤덕 의원을 함께 이제 만나는 모습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무총장이 뭐 인사 예산 말씀하신 것 더불어서 많은 각종의 이제 회의들에 참석을 해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글쎄요, 이제 대선 때부터도 특히나 우리 도내 의원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김윤덕 의원이 이제 친 이재명계의 의원으로서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네. 정치 인생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전환점 플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친 이재명계 친명으로 불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2020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예. 그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 부여된 가장 큰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허. 그게 이제 하나는 우리 당이 집권을 계속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에 견인차가 되겠다 이 두 가지 과업인데요. 실제 우리 전라북도 지역 발전도 결국 우리 민주당이 여당일 때 더욱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집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그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후보를 잘 뽑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재명 현재 당 대표께서 상당히 그 당시 뭐 지지율도 높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아하. 정말 이 사람이 나가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믿음 같은 게 있었고요. 또 추진력도 여러 가지 볼 때에도 성과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언론에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어려운 때든 어렵지 않은 때든 좀 함께 해온 것 같아요. 지난 시기 동안에. 네. 그러시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삼선임에서 사무총장이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북의 견인차 해결사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당 대표하고도 전북의 현안 이야기 좀 많이 나누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삼중소외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삼중소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한 거고요. 아하.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호남 홀대로만 보지 말아달라.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관계에서 또 영남과 호남에서 또 호남 내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서 홀대받는 전북의 삼중 소액을 좀 알아달라고 했고요. 제가 대부분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입버릇처럼 이제 삼중 소외라는 말 쓰시고 계신데요. 예. 또 이번 의석수 문제가 또 심각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예. 9석으로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고 또 초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줄여서 전부 의석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실제 시민단체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걸 굉장히 반발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굉장히 고역스러워하는 조건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이 대표님을 끝까지 설득해서 이제 결국 전북 의석 10석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과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윤덕 의원님 이제 본인 당사자로서도 이제 좀 더 전국적인 인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중진이기도 합니다만 전북의 정치력에 항상 문제점을 또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도의 모습이 짙었는데 색깔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지울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어떤 정치 인생사에 있어서 발전의 계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 정치적 발전보다는 중요한 건 언제나 늘 정치가 어떤 개개인 정치인의 어떤 개인적 어떤 욕구 뭐 이렇게 좀 되는 게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저번 21대에서는 뭐 재선 의원과 초선 의원으로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북 정치력의 공백에 대해서 많은 분의 어떤 지적과 우려가 있어왔고 지금은 이제 뭐 5선에 정동영 의원도 계시고 4선에 이춘석 의원도 계시고 또 3선이 3분이고 뭐 재선도 3분이고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정치력 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개별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결국 또다시 이분들이 각각의 개별 활동을 나간다면 결과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정말 선수를 떠나서 직함을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만큼은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고 그 힘이 발현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현안이 있을 때 주요 당론으로 많은 걸 결정하고 당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해결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우리 전북 의원님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역할을 좀 해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욕심보다는 당을 위해서 또 전북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겸손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은 그래도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인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전북의 현안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대도시 광역교통망 요 관련해서 우리 전북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21대에서도 거의 이제 제가 발의해서 국토부 용역까지 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기재부가 반대하게 되고 또 여기에 국힘이 동조하면서 좌절이 되었는데요. 일단 사실상 21대 국회가 현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21대에서 다시 이걸 거론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개원하면 다시 정확하게 다시 발의해서 쟁점화 시켜내고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이 법뿐만이 아니고 현재 국힘과 대립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180석을 전에도 몰아주었지만 되는 것도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22대 개원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스템이라든가 내용을 지금 사무총장으로서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성과를 내야 된다면 저는 이런 법들이 좀 더 과감하게 기재부나 국힘 반대를 뚫고 좀 해내는 어떤 무리가 떨어져서 해내버리는 좀 예. 그런 패턴으로 일을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서 국민의힘에 대변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의 이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제 총선에서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전북의 공약을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할 텐데 이런 노력의 방향성은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그 국힘의 의원이 있다고 해서 예. 실제 뭐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오히려 본질적 문제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치고 당 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게 저는 진행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패턴을 유지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이 이제 본질적인 결국 대책을 세우는 거다. 예. 결국 민주당이 해내지 않으면 전북을 위해서는 저거 아무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부권이 있어서 이제 사실 네. 굉장히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직면했던 게 지난 2년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어떤 치밀한 전략, 또 가교 역할, 네.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이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본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사안이 전 국가적 사안 있잖아요. 뭐 예, 특검법이니 뭐 의료법이니 그렇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또 해왔고 함으로써 무력화된 게 있지만 좀 크고 작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조차도 그 여러 주요 이슈 때문에 오히려 그것대로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발목이 잡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거부권을 100건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100건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달라들어서 법안 문제를 논의하고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예. 네. 자, 잼버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이제 지우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새만금인데 얼마 전 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지난해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한국 정부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필 규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현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평가에 대해서 결국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있다고 지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어떤 무능함을 드러낸 과도한 개입, 그 다음에 중요하고 필요한 때 예산을 주지 않은 무책임한 어떤 문제, 이게 어우러지면서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결과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사필 규정이다. 모든 걸 마치 전라북도라든가 특히 저한테도 떠넘기면서 실제 그 안에서 몸부림쳤던 그런 많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평가로 나온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잼버리로 인한 예산 삭감의 연관성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개발 사업은 더 많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숙제, 또 속도감 있는 네. 사업, 아울러서 이제 투자진흥지구가 됐고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투자 협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어떤 새만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 일단 현재 정부에서 지금 명분을 삼고 있는 건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그래서 한번 기존에 그림을 예산 삭감해버리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큰 그림은커녕 사실상 무대책에 가까운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실제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형태의 새만금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그 정교하게 만드는 데 기초해서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걸 계속적으로 이제 이번 정부와 저는 싸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좀 그 싸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자, 20년 만에 민주당 열석 싹쓸이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지지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열석이 300석 중에 열석 아주 비중으로 보면 3% 조금 넘습니다만 그래서 상임위에 대한 배분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고 치밀하게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네네. 상임위가 좀 중복되는 일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주문들 많이 받으시죠? 예, 당연합니다. 지금 예. 그 문제는 첫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부터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그런 현실적인 어떤 근거에 기초해서 상임위도 골고루 들어가야 되겠고 또 전북 국회의원이 10명이지만 전북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전북이 고향이거나 전북 출신 의원님들을 또 연계를 강화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고 또 전북 출신 의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그 당이라든가 국회 내 요직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권한을 가지고 전북 지역 어떤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삼박자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발 더 나간다면 어떤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는 좀 프로젝트화된 여러 가지 기획안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또 그 아이템들을 예산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만들어내고 예. 또 이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 현장감 있게 좀 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초선 의원님들이 간사를 많이 맡으니까 간사를 맡으면 간사들이 그런 일을 주로 이제 하게 되니 뭐 그런 역할들 높이는 그런 걸 결부시켜서 원내 이번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한민국이 5국 2특 여기에 우리 전북이 전남 광주에 예속되는 상황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5국 3특 그래서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사실 뭐 재정 특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이 특례를 더 발굴해야 되는 또 입법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어서 국회에서의 역할 굉장히 클 것 같은데 10명의 아마 당선인들도 특자도와 관련한 특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누시죠? 네, 일단 저희들 1번은 특자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특자도가 통과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진무한 게 맞지만 예. 특자도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데에는 예산이 따르게 되고 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명시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 결국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답게 만드는 형태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크고 작은 예산들 하나하나 결정도 중요하지만 특자도가 시스템화되면 훨씬 더 많은 장기적인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 10명 국회의원들 모이면 뭐 그게 제 1번입니다. 아하, 예, 그렇군요. 예. 자, 그 특자도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열석을 가까스로 지켜내셨잖아요. 네. 인구 감소 속에서 4년 후에 전북의 의석수에 대한 걱정도 아마 하실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이제 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통합이 복합 선거가 되는 곳들이 있어서 네네. 그 전주 완주 통합 이야기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네. 군산 김제 부안 특히나 군산의 대연과 회연과 대여가 이제 군산 김제 부안 을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통합에 대한 전체적인 전북의 어떤 흐름,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군산, 부안, 김제가 통합되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사실. 아하. 근데 이제 또 전주완주 통합은 말할 것을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통합하자라는 방향에 대해서 잘 설정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예.
중요한 건 그 통합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든 통합 과정에서 생기게 될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게 개별 정치인들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면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군산 일부하고 그렇게 선거가 협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새만금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당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예. 전두환주 통합 문제는 새만금 통합과는 또 다른 많이 진전돼 있잖아요. 사실 무르익기도 했지만 완주 국민들이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사실 저번 전두환 통합 문제가 부결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서적으로나 또 예산상으로 우리 완주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완주 국민들에게 제출되고 또 토론하고 또 설득되는 과정으로 간다면 예. 저는 전두환 통합 문제는 저는 가시꿈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일에 구체적으로 복무해서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전주완주 이야기는 30년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2번 무산됐고 또 주민투표로 네. 1번 무산됐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로드맵이라고 하는 정확한 답이 있을까?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찬성을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도당 차원을 뛰어넘어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의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주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예, 당 차원에서 관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건 우리 전북 국회의원들하고 좀 토론을 통해서 예, 좀 만약에 전북 국회의원 내부에서 좀 당 차원으로 좀 논의해서 좀 더 하자라는 게 올라오면 좀 그건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하, 예. 예. 자, 근데 아직은 뭐 그렇게 논의를 해본 적은 솔직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논의를 좀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건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전라도 도지사라든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과도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과거에 안철수 현상으로 인한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10석 중에 7석을 차지했거든요. 그때 우리 김윤덕 의원님도 한 번의 낙선의 네, 기억이 네. 있습니다. 자, 네. 조국 혁신당이 정당 투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네, 네. 해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일단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선명성이 저는 우리 조국 혁신당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게 된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동의도 되고 예. 또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과 어떤 형태든지 협치를 저는 해내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좀 더 구체적인 건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일정한 자리를 잡으면서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KBS의 안태성 기자의 뉴스에서 조국 혁신당이 2년 후 지방선거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불가피하게 지방선거 2026년 6월입니다. 민선 9기 선거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계시죠? 당연하죠. 예. 네네. 저는 조국 혁신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는 특히 호남 차원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경쟁 체제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건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또 실제 국민들을 위한 누가 더 잘 해내는지에 대해서 저는 경쟁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쟁.
예. 예. 정책 파트너이긴 하나 선거에서는 또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 현실이죠. 예. 특히나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조국 혁신당의 정당 투표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그런 경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네. 이런 경쟁의 준비는 이제 어떤 일꾼, 어떤 후보들을 양성하고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이제 경선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알릴 것인가, 아마 이런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어떤 패권적이고 또 그런 비민주적인 것을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 과정에서 실제적인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성과를 민주당이 내야만 한다. 다수당으로서. 예. 많이 내지 못한다면 저는 결국 조국 혁신당에게 어떤 지지를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민주당은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수 굉장한 절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예. 우리가 뭔가 해내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거다라고 하는 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3선이 됐는데 지방선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윤덕 의원님 지난 민선 8기 도지사 경선 참여하셨잖아요. 네네. 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민선 9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가 예. 당 사무총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단 그 일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어두고는 있고요. 표현하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알겠습니다. 않다가 정확한 말일 것 같아요. 자, 중진이고 사무총장의 지금의 현 시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직책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더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떤 도민 여러분들에게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과와 결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고 큰 거든 성과와 결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3선 당선 축하드리고 사무총장까지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해톨전북 특집대담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